부산 국제시장 뒷골목에서 시작된 운명 같은 만남이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사업가 민지훈의 삶은 처음부터 험난한 풍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산 국제시장 뒷골목은 그에게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그의 유일한 은신처이자 생존을 위한 무대였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전쟁터였습니다. 18살, 그의 어깨는 이미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청소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깊은 상처와 고난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이제 그의 기억 속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한때 평범하게 꿈꾸던 미래는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작은 건설회사는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채권 추심팀의 독촉, 가족의 눈물, 그리고 집을 잃던 그 참혹한 순간들. 어머니는 병마와 싸우다 결국 세상을 떠났고 지우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또래 친구들이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 그는 생존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학교는 더 이상 그의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 그리고 냉혹한 경제적 현실은 그를 학교 밖으로 거리로 밀어냈습니다. 19살의 나이에 그는 이미 어른의 무게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그의 삶은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얇은 점퍼는 차가운 겨울바람조차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낡은 운동화의 구멍으로 쐬어드는 매서운 추위는 그의 살을 에었습니다. 하루 3끼 식사는 그에게 사치였고 배고픔은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복합적인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때로는 깊은 절망감이 그의 영혼을 짓눌렀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거리에 내몰린 고통,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그의 눈동자 깊숙이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눈빛 깊숙한 곳에는 살아남기 위한 끈질긴 투지도 살아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그의 모습은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 헤엄치는 한 조각의 나무와도 같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이 18세,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수십 년의 고단함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국제시장 뒷골목은 그의 모든 것을 증언하는 유일한 증인이었습니다. 쓰레기통 사이를 배회하며 버려진 음식을 찾아 헤매는 그의 모습은 살아있음 자체가 하나의 투쟁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길거리의 한 청년에 불과했지만 그의 내면에는 끝없는 생존에 대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운 칼날보다 더 매서웠습니다. 부산 국제시장 뒷골목의 낡은 벤치는 민지훈에게 유일한 잠자리였습니다. 쓰레기통 옆에서 그는 한밤을 지새웠고 얇은 몸을 최대한 웅크렸습니다. 헤어진 점퍼는 구멍투성이었고 달아빠진 운동화는 그의 발가락을 겨우 가릴 뿐이었습니다. 점퍼 안으로 스며드는 날카로운 추위는 그의 뼈마디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거리의 차가운 콘크리트는 그의 유일한 침대였고 쓰레기통 사이의 좁은 공간은 그의 유일한 은신처였습니다. 밤새 지나가는 차들의 불빛, 멀리서 들려오는 술에 취한 사람들의 소리, 그리고 길고양이의 야옹거림. 이 모든 소리가 그의 긴장된 신경을 자극했습니다. 새벽 4시 그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몸을 떨며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점퍼의 지퍼를 올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초조했습니다. 오늘도 생존을 위한 전쟁이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먼저 그의 첫 번째 임무는 아침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식사란 말은 너무 우아한 표현이었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며 먹을 만한 음식을 찾아야 했습니다. 버려진 빵 조각, 반쯤 먹다 버린 샌드위치, 때로는 곰팡이 핀 과일. 이런 것들이 그의 아침 식사였습니다. 오전 6시 국제시장이 서서히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길거리 노점상들 사이를 누빕니다. 오늘도 하루치 일당을 구해야 했습니다. 짐 옮기기, 청소하기, 채소 다듬기.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에 10,000원, 이틀에 20,000원. 이게 그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운이 좋아 장사진 바쁜 시장에서 몇 시간 일거리를 구했습니다. 어떤 날은 온종일 헤매다 한 푼도 벌지 못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언제나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노점상 아주머니들이 남긴 음식 찌꺼기로 배를 채웠습니다. 오후가 되면 그의 생존 전략은 더욱 다각화됩니다. 길거리 공원에서 팔린 고철을 주워 리어카에 싣고 고물상을 찾아갑니다. 오늘 벌어들인 1,000원짜리 몇 장이 그의 저녁 식사가 될 것입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다시 국제시장 뒷골목에 그 낡은 벤치로 돌아옵니다. 하루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의 몸은 지치고 힘들었지만 내일을 위해 다시 일어설 힘만은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매일이 생존을 위한 치열한 투쟁이었습니다. 18살 그는 이미 수십 번의 전쟁을 치른 노련한 전사와도 같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불쌍한 길거리 청년일지 모르지만 그의 눈빛에는 언제나 살아남겠다는 끈질긴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지훈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선명한 기억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 기억들은 마치 상처 입은 영혼의 흉터처럼 깊고 아팠습니다. 아버지의 작은 건설회사가 무너지던 그 순간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트라우마였습니다. 채권 추심팀의 위협적인 목소리는 아직도 그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로 쏟아지는 독촉 전화, 떨리는 아버지의 손, 무너져 내리는 가족의 희망. 그날의 공포는 그의 기억 깊숙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눈물은 더욱 아프게 기억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나버렸고 어머니는 침묵 속에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절망으로 가득 메워졌습니다. 작은 아파트의 구석구석의 희망의 그림자는 사라져갔습니다. 어머니의 병은 가족의 마지막 시련이었습니다.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가족은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차, 어머니의 결혼 반지, 지훈의 꿈이 담긴 대학 입시 책들까지. 집안의 모든 물건들이 병원비로 변환되었지만 결국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고등학교 3학년은 보통의 청소년들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미래의 꿈을 그리며 설레는 시간을 보낼 때 지훈은 온전히 다른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학교는 더 이상 그의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병으로 쓰러졌고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것은 지훈의 몫이 되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위한 공부는 그저 먼 나라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의 공부는 오직 생존을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은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18살의 어린 나이에 그는 이미 가장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병간호, 생계를 위한 일용직 노동, 하루하루를 버티는 일, 이것이 그의 현실이었습니다. 경제적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학교에 다니며 꿈을 키우는 대신 그는 생존을 위해 몸부림쳐야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의 빈 책상, 더 이상 그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꿈을 포기하고 현실과 타협해야 하는 가혹한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밤마다 그는 자신의 꿈들을 떠올렸습니다.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었던 꿈. 그러나 현실은 그의 꿈을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18살의 지훈은 이미 어른의 무게를 짊어진 채 세상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때로는 절망스러웠지만 동시에 강인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지가 그의 눈동자 깊숙이 살아 있었습니다. 지훈에게 남은 것은 오직 생존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뿐이었습니다. 그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부산 국제시장 골목은 평범한 아침이 아니었습니다. 박영희의 희망 샌드위치 트럭이 골목에 자리 잡으며 이 공간의 풍경은 달라졌습니다. 박영희는 60대 초반의 여인으로 언뜻 보기에 평범한 아줌마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구부정한 등허리, 세월의 흔적이 깃든 주름진 얼굴, 그리고 날카롭고 따뜻한 눈빛. 그녀의 눈빛에는 수십 년의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트럭의 문을 열며 주변을 살피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전쟁터에 노련한 정찰병 같았습니다. 그녀는 골목의 모든 구석구석을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샌드위치를 준비하는 손길은 숙련되어 있었고 트럭 안의 모든 도구들은 마치 그녀의 분신처럼 보였습니다. 지훈은 처음에 멀찍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트럭 주변을 빙빙 돌며 접근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배고픔과 부끄러움 사이에서 그는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그의 위축된 어깨에 떨리는 손, 불안하게 어슬렁거리는 눈빛은 그의 내면의 갈등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수많은 생존의 경험은 그에게 조심성을 가르쳤습니다. 거리의 냉혹함은 그를 언제나 경계심 깊은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트럭 근처를 서성이며 그는 수없이 망설였습니다. 도움을 요청할까? 아니면 다시 뒤로 물러날까? 배고픔이 그의 마지막 용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 아줌마, 혹시 일거리 있나요? 그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작은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부끄러움과 절실함이 뒤섞인 그 목소리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영희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한 번의 지훈의 모든 이야기를 읽어내는 듯했습니다. 수십 년의 인생을 살아오며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녀의 눈빛 속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잠시의 침묵,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영희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따뜻함, 지혜 그리고 이해의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배고프니? 일단 먹고 이야기하자. 단 한 문장. 하지만 그 말 속에는 구원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지훈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이 작은 골목에서 평범해 보이는 트럭 앞에서 두 사람의 인생은 영원히 변화할 운명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아줌마, 혹시 도와드릴 일 있나요? 영희는 그를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의 삶으로 다져진 지훈의 모습, 떨리는 손, 초초한 눈빛을 읽어내듯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을 만나오며 얻은 통찰력으로 지훈의 잠재력을 감지했습니다. 일은 많아.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영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훈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영희는 잠시 그를 더 자세히 살펴본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포기하지 않을 의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훈은 영희의 트럭에서 첫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날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트럭에 도착한 지훈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희 아줌마의 작은 트럭 안은 그에게 완전히 낯선 세계였습니다. 주방 구석은 좁았고 도구들은 제자리를 찾아 정리하기 어려웠습니다. 식재료를 손질하는 일은 그에게 처음이었습니다. 토마토를 자르다 손가락을 베이기도 했고 양파를 썰다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영희는 한 번도 꾸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다가와 칼질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손가락을 조심해. 칼날과 손가락 사이를 벌리고 작업해. 바닥을 닦는 일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트럭 바닥은 좁고 미끄러웠습니다. 처음에는 물걸레를 제대로 짜지 못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도 했습니다. 영희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한 번에 다 배울 순 없어. 천천히 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야. 설거지는 그의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그릇들, 끈적끈적한 접시들. 지우는 처음에는 어떻게 닦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영희는 그에게 세제 사용법부터 시작해 구석구석 닦는 방법까지 꼼꼼히 알려주었습니다. 음식을 만들고 난 뒤에 청소도 요리의 일부야. 영희는 말했습니다. 깨끗함은 음식의 첫 번째 맛이거든.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첫 손님이 트럭에 다가오자 지훈의 손은 떨렸습니다. 샌드위치를 만들다 재료를 떨어뜨리기도 했고 포장하는 방법을 몰라 애를 먹었습니다. 영희는 그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다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야.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거지. 그 말은 단순한 요리 설명을 넘어서는 깊은 의미였습니다. 지우는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의 표정을 읽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는 법, 따뜻한 미소로 맞이하는 방법, 음식을 만들면서 동시에 마음을 나누는 기술. 날이 저물수록 그의 손은 점점 더 익숙해졌습니다. 샌드위치를 만드는 손길은 점점 안정되었고 재료를 다루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태도 역시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영희는 그에게 요리 기술만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삶의 지혜, 인간에 대한 존중,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트럭은 단순한 음식점이 아니라 인생의 교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의 끝에 지우는 지쳤지만 이상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에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런데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부산 국제시장 골목에 거대한 프랜차이즈 샌드위치 체인점이 들어서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 체인점은 마치 거대한 괴물 같았습니다. 화려한 외관, 눈부신 네온사인, 세련된 인테리어, 매일 아침 펼쳐지는 무료 쿠폰 이벤트, SNS를 타고 퍼지는 마케팅, 놀랍도록 저렴한 가격. 모든 것이 영희의 작은 트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손님들은 새로운 가게를 찾아 발길을 옮겼습니다. 깔끔한 포장, 일관된 맛, 빠른 서비스. 대형 프랜차이즈의 표준화된 시스템은 작은 트럭의 개성을 순식간에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영희의 트럭을 찾던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트럭 주변은 쓸쓸했습니다. 한때 줄을 서서 기다리던 손님들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훈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아줌마, 이대로는 안 됩니다. 지훈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도 뭔가를 해야 해요. 메뉴를 바꾸거나 가격을 낮추거나. 하지만 영희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오히려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수십 년의 삶이 만들어낸 지혜가 그 눈빛 속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만의 특별함을 만들어야 해. 영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기계적인 맛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음식을.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영희는 자신의 트럭이 단순한 음식점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공간이었고 삶의 희망을 나누는 장소였습니다. 지우는 처음에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눈빛에서 그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보았습니다. 기계적으로 찍어내는 샌드위치와 그들의 샌드위치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 영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진심은 기계로 대체할 수 없어. 우리가 가진 건 이 트럭에 담긴 이야기야. 우리의 아픔, 우리의 꿈, 우리의 희망. 그 순간 지훈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팔아 생존하는 것을 넘어 무언가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희망. 대형 프랜차이즈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들의 트럭을 위협했지만 영희와 지훈의 마음속에는 이미 새로운 계획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심은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을. 지훈의 트럭은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음식 판매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길을 거친 샌드위치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 깊은 감정과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상에 누워있던 그 힘든 시간, 지훈은 매일 작은 부엌에서 어머니와 함께 소스를 만들며 치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알아놓은 어머니의 창백한 볼에 잠시나마 미소를 되찾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함께 만드는 그 특별한 소스였습니다. 쓰라린 고통과 깊은 사랑이 섞인 비밀 레시피 속에는 그의 가장 순수한 감정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간병하며 배운 소중한 교훈들, 희망, 연민, 인내,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그의 샌드위치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트럭의 창문을 통해 손님들에게 건네지는 음식은 단순한 음식 이상의 무언가를 전달했습니다. 아픔을 극복한 따뜻한 위로, 어려움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기는 단순한 샌드위치 트럭이 아니에요. 희망을 파는 곳입니다. 지훈의 이 말은 그저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트럭은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잠시 힘든 현실을 잊게 해주는 작은 치유의 공간이었습니다. 매일의 고단한 삶에 지친 이들에게 그의 샌드위치는 잠시나마 안식처가 되어주었고 그 안에 담긴 사랑과 희망의 맛은 손님들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지훈의 트럭은 이제 길거리의 단순한 음식점이 아니라 희망을 요리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만드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영혼을 어루만지고 치유하는 마법이었습니다. 영희의 건강 악화는 지훈의 삶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영희의 건강은 서서히 악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피로로 시작된 증상들이 점차 심각해졌고 결국 병원 진단에서 말기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훈은 영희의 투병 과정에서 그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고 영희의 곁을 절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은 시간 동안 지훈에게 삶의 마지막 교훈들을 전수했습니다. 네가 시작한 일을 포기하지 마. 우리의 트럭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야. 이건 사람들의 희망이야. 영희는 병상에서 지훈의 손을 꼭 잡으며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지훈에게 엄청난 상실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의 삶의 방향을 더욱 분명히 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지훈의 성장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영희의 죽음 이후 그는 깊은 슬픔과 동시에 더욱 강한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병원에서 영희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며 지훈은 자신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들. 내가 시작한 일을 포기하지 마. 우리의 트럭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야. 이건 사람들의 희망이야. 는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초기 몇 년 동안 지훈은 영희의 작은 트럭 정신을 지키며 사업을 천천히 확장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지역 내 몇 개의 트럭으로 시작했지만 그의 접근법은 점차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갔습니다. 그의 비즈니스 모델은 혁신적이었습니다. 취약계층 청년들을 고용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단순히 기술만이 아니라 삶의 철학과 희망을 가르쳤습니다. 각 트럭은 작은 교육의 장이자 치유의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5년, 10년이 지나면서 희망푸드 컴퍼니는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벤처 캐피털의 투자와 정부의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진정성 있는 접근법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 100개가 넘는 트럭을 운영하게 되었고, 연간 수천 명의 청년들에게 직업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지훈이 기업의 CEO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주 토요일 직접 국제시장 골목의 그 작은 트럭에서 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고 처음 영희와 함께 시작했던 그 작은 공간의 정신을 지켜냈습니다. 회사의 연간 매출은 100억 원을 훌쩍 넘어섰지만 지훈에게 진정한 성공의 지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매년 수백 명의 청년들이 자립의 길을 찾고 희망을 되찾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회사는 단순한 푸드 서비스 기업을 넘어 사회혁신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40대 중반 백만장자가 된 지훈은 여전히 영희의 사진을 사무실에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진정한 성공은 단순한 부의 축적이 아니라 영희가 그에게 가르쳐준 삶의 철학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만들면서 사람의 꿈도 함께 요리합니다. 이 문장은 여전히 그의 회사 로고 아래 새겨져 있습니다.